내가 뭐 하고 산 거지? 내 자신은 없는 것 같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뛰고 왔는데, 돈을 벌고 왔는데, 엄마 갔다 왔어? 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이렇게 눈만 쳐다보면 그런 것도 너무 섭섭하고요. 나는 언제든지 ATM기야. 엄마는 그냥 자동으로 누르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힘들고. 저희 남편도 결혼해서는 행사비가 얼마야? 라는 걸 물어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행사야? 방송이야? 왜냐면 방송이랑 행사비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식구들 앞에서는 아니고 혼자서 울컥울컥 할 때 있고 혼자서 울 때도 있어요. 예. 결혼해서 지금까지 앞만 보고 30년이란 이상을 가수 생활을 하면서 사실 저만 좋자고 열심히 노력하고 노래하고 무대에 섰던 건 아니잖아요. 제 마음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도 아니고 4명이 다 예체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학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대략 잡아서 골프는 1년에 1억 이상인 것 같아요. 네. 또 민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을 가면 또 꽤 많이 들겠죠. 그리고 셋째, 넷째는 개인적으로 트레이닝도 받아야 되고 개인 레슨도 받아야 되고 그것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희 한 달에 들어가는 고정적인 생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규모가 사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111? 돈밖에 몰랐어요. 와. 저희 엄마는요, 행사만 들어오면요, 돈 벌러요, 뱀이다 하고 가요. 이렇게 인터뷰를 방송에서 이렇게 할 정도로. 지난 거 항상 곱씹어서 얘기합니다. 엄마, 나 입학식 때 안 왔잖아. 엄마, 나 운동회 때 안 왔잖아. 근데 입학을 하거나 졸업할 때 제가 못 가면 정말 심지어는 저희 후배 이모들을 동원해서라도 보냈고 체육대회 제가 가서 못 뛸 때는 정말 달리기 잘하는 이모를 보내서 같이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전혀 엄마의 노력을 이렇게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아이들 눈에는. 그냥 엄마가 없었던 걸로만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약간의 서운함인 것 같아요. 특히 가족들에 대한. 네. 서운함이 딱 생기는데요. 이 사람이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의 이 내면 안에, 마음 안에서 서운함이 딱 느껴질 때는 뭔가 내가 사랑을 기본 전제로 굉장히 희생을 했다는 생각이 쫙 깔려 있으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이제 상대한테 대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약간 마음적으로는 기대하는 마음이 좀 있는 거죠. 섭섭함, 서운함이 선을 딱 넘으면서 속상하다가 이제 화가 나죠. 근데 여기까지 가면 상당히 이제 이걸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운함이 화로 좀 바뀌는 거. 화가 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댓글에나 아니면 만나면 아이고 애 넷나냐고 수고는 했어. 낳기만 했지 시엄마가 다 키워줬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 그럼요. 저희 시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활동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요 하면서 속은 되게 아파요. 당연히 시어머님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는 지금까지 항상 아이들 먹는 장은 제가 봅니다. 아이들 먹을 거 항상 놓고 그리고 아이들 학원 할머니가 어떻게 아십니까? 학원서부터 아이들 운동 스케줄서부터 이런 스케줄 모든 걸 다 제가 전화하고 이렇게 짜는데 물론 제가 집에는 없는 시간이 많죠. 근데 저는 그냥 아이를 그냥 낳기만 한 엄마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의 고마움 감사함이 이렇게 컸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엄마가 다 키워줘. 이렇게 솔직히
제 속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제 스스로가 못된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이를 그냥 낳기만 한 건 아니라는 물론이죠. 얘기죠. 그럼요. 그게 가족의 어떤 의논을 통해서 협동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거지. 그거를 애를 무슨 내팽개치고 그렇게 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는 다른 건 몰라도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이게 굉장한 상처로 남으실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일하는 사람이니까 평생 일을 하고 사는데요. 저는 웬만한 거에는 좀 잘 제가 소화를 해요. 왜냐하면 제 직업 자체가 제가 평생 동안 해온 일이 사람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도 제가 제일 견디기 어려운 거는 엄마로서의 저를 건드릴 때. 지금은 그래도 제가 많이 좋아졌지만 한 5년 전쯤에는 사실은 무대를 못 올라갈 만큼 제가 심각하게 목 상태가 안 좋아졌었어요. 그러셨군요. 무대에서 제가 행사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무대 올라가면 그 에너지를 발산하던 김혜연이가 무대 그 음악 소리에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막 뛰고 무대 올라가면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해야지만 노래를 해야 되는데 호흡이 안 되니까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목소리 컬러도 허스키 보이스가 되고 음정을 잡아야 되고 고음을 쳐야 되는데 이게 걸려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남겨시 오는 법 없이 목표가 최고죠. 남자는 캐시 우리 여보도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미안하고 네. 내 스스로가 너무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한 5년을 그냥 지나갔는데 길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여보 나 노래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을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울면서. 나 지금 사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처음으로 남편 손을 잡고 병원을 갔어요. 그냥 목을 많이 써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런 줄 알았는데 제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저는 이게 공황장애인지 몰랐던 건데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가서 이제 상담을 받고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제가 심정으로 너무 힘들 때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은 뭐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그냥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근데 그거에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가족들은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나는 정말 원더우먼이 아니고 천하장사가 아닌데 엄마는 늘 천하장사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늘 뭐 우리한테 해준 건 뒷바라지. 근데 저는 그 말이 더 서운한 거예요. 이제 양육 죄책감이 있는 부모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 미안함이 늘 밑면에 깔려 있으면 자식에게 지나치게 허용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 미안하니까 좀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지 말아야 될 때, 에이 그냥 평소에 미안하니까 이렇게 들어주게 되는 건 이제 허용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내지는 자녀들에게 과잉 보상을 해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맞습니다. 어릴 때는 크고 비싼 장난감을 사준다든가. 그럼 사실 장난감은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그냥 장난감을 사주는 행위에 과잉 보상을 해주게 되면 사실 이제 비싸고 큰 장난감을 사줄수록 더 많이 놀아준 것 같고 더 많이 사랑해준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원하는 걸 다 해주면 좋을 것도 같지만 집안의 경제 사정을 잘 고려해서 어떤 건지 아이들 조율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계 없이 내지는 제한 없이 돈으로 사줄 수 있는 거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준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약간 과잉 보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셋째 넷째가 농구를 하면 농구 대회를 하는데 초등학교 대회를 엄마 아빠들이 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엄마들이 오는데 제가 못 가면 대신 다른 거 도우가 좋아하는 먹을 거나 뭐 이런 네. 거를 용돈을 주고. 네. 네. 볼 하나에 얼마 이렇게 그런 네. 뭐 운동하니까 뭐 빵도 사놓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큰아들이
어릴 때 소화비만으로 너무 빵을 많이 먹어서. 체중이 많이 나갔던 거예요. 그때 소화비만으로 이미 뼈 성장이 다 끝났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미 지금은 키가 77 정도 되기 때문에 작은 키는 아니지만 농구 선수로는 작은 키이기 때문에 지금 꿈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것 또한 아이한테 너무 죄책감이 된 거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좀 어떻게 보면 혜연 씨는 자녀들에게 마치 편도 1차선 그 길밖에 없는 길을 쫙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원웨이 공급을 해주는 양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 특히 교육받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한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인 뒷바라지를 해주는 원웨이, 여기에만 좀 몰두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 거죠. 만 2살 아이들한테는 매일 하기에는 1시간 반은 통학거리가 먼 거예요. 성인인 엄마 아빠도 회사가 매일 1시간 반에서 2시간 출퇴근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그게 피로가 누적이 돼요. 그러면 차라는 좁은 공간에 엄마하고 오래 있긴 하지만 엄마는 앞을 보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아이하고 질이 좋은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조금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네.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일단 아이가 많은데 빨리 타는 게 기다리지 않고 빨리 타는 게 아이도 안 힘들고 저도 안 힘드니까 티켓 비용을 이제 그렇게 빨리 탈 수 있는 걸로. 네, 이제 쓰는 거죠. 뭐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뭔가 해준다는 느낌보다는 아이가 살아가면서 절제하는 법도 배우고 그런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잘 사주는 편이긴 해요. 그냥 아이가 뭔가 원하거나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뭐 사러 가자. 그냥 뭐 원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애들은 떼쓰진 않아요. 떼쓰진 않는 편이고 저거 사고 싶어 이러면은 그럼 오늘은 좀 너가 사고 싶은 거 한번 골라봐 다. 그럼 안 사는 안 사는 그러니까 왜 안 사고 싶어 하는 날이 꽤 많아요. 아니요 사고 싶은데 네. 안 사게 하는 엄마가 안 되라고 하는 날은. 저는 그래도 나가면 하나씩은 사주는 편인 것 같아요. 야, 우리 유리 씨는 대량 제공 육아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지나친 선행 같은 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빨리 많이 가르치면 애들이 잘 배울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 많이 출발해요. 아이가 풍족하게 아이에게 최대한 많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의 대량 제공을 하는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맞는 네네. 말씀이신 네,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뭐지? 요 만 4살은 제일 중요한 게 one of them을 경험하는 첫걸음이에요. 엄마, 아빠, 자기 내지는 뭐 여동생 이렇게 5명이 살던 집에서 그 자기가 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한 10대 명. 이 사람들 안에 나는 내가 n분의 1이라는 걸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예를 들어 귤이 하나만 있으면 나 귤 먹고 싶어. 그럼 그래 너 먹어. 이지만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나 귤 먹고 싶어. 근데 귤이 5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15명이면 그걸 나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n분의 1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2,000원짜리 장난감 사달라고 그래요.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만 4살은 약간 욕구를 지어내는 걸 배워야 돼요. 그게 그 연령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야박하게 안 돼, 무조건 못 사가 아니라 보는 즉시 족족 사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라는 거예요. 네, 지금 아까 유리 씨가 때를 쓰진 않기 때문에 사준다래 때를 쓰지 않아서 사주는 게 아니라 이게 아이에게 필요한지 그다음에 미리 아이하고 얘기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장난감도 그렇게 제공이 돼야지 나갈 때마다 꼭 뭘 사갖고 들어와야 된다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건강한 좌절과 건강한 결핍은 경험을 해야 돼요.